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잼 물리 이혜인쌤이에요. 여러분, 이제 3차시죠?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빅뱅 이론에 관련한 문제. 그거 잘 복습해서 시험 문제 다 맞추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쌤이랑 물리는 빅뱅 보고 신소재 본다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신소재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신소재 개발과 이용 요거 볼 건데 여러분 신소재 들어본 적 있죠? 신소재가 뭔가요? 새로운 소재죠.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예요. 한번 무슨 신소재가 있는지 물리적으로 탐구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자, 일단 요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신소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뭐가 있냐? 도체, 절연체, 반도체가 나와 있죠. 여러분, 물질의 전기 저항에 따라서 우리 물질은 도체랑 절연체, 반도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도체, 여러분 도체 들어봤죠?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예를 들어서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도체에 해당하죠. 전류가 잘 흘러야 하는 곳에 사용하겠죠. 물론 전선이나 반도체, 회로선 이런 거는 전류가 잘 흘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도체로 만든다. 이 전선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전류 흐르기 때문에 감전사고 위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절연체 한번 볼게요.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이다. 여러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 뭐 있죠? 고무, 유리, 플라스틱 이런 거 있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 곳에 사용하겠죠. 예를 들면 전선의 피복 이런 거 전류가 잘 흐르면 안 되겠죠? 그 전선이 있는데 이 안에는 전류가 잘 흘러야 되지만 이 밖에는 전류가 안 흐르는 고무나 고무 같은 거 이런 걸로 처리를 해줘야 우리가 손을 대었을 때 요 전류가 감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 유리로 이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 피복을 고무가 아니라 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여러분 아직 안 배워서 모르지만 나중에 2학년 돼서 물리 1을 하면 배우게 될 텐데 광통신에서 광섬유에 할 때 요렇게 피복이나 뭐 이런 거 이 만드는 소재 자체가 유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봅시다.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서 전기저항이 변하는 물질이다. 여러분 이 전기저항이 변한다는 말은 전류가 잘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통, 안 통. 자, 그러면 이게 요 교과서에도 우리 책에도 있지만 극저온 온도가 아주 낮으면 전기 저항이 아주 커져요. 그렇고 온도가 실온 정도로 되면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게 요 반도체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 반도체를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규소랑 저마늄 이런 게 반도체다. 요거 하나 알아두고 반도체 소자의 원료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전기 저항이 변하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 간단한 예로 살펴보면 어떤 전선이 이렇게 있다 치자.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여기다 반도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온이 되면 저항이 커지면 여러분 전류가 안 흐르겠죠? 전류가 안 흐르고 그 다음에 실온일 때는 저항이 낮아지죠? 실온에서는 저항이 낮아지니까 저항이 낮아지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전류가 흐른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온도를 바꾸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그러면 우린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나누면 전기 저항에 따라서 나누면 저항이 작은 거
도체. 저항이 큰 거, 절연체,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게 반도체. 요렇게 알아둡시다. 이 물질도 무슨 종류가 있는지 요 교과서에, 아니, 이 책에 나온 정도는 우리 알아둡시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알아둘 수 있죠? 그렇게 알아두기로 하고 이용도 하나씩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뭐가 있냐? 자, 1번 액정이 있다. 여러분, 액정은 우리 액정 알죠? 그냥 핸드폰 이런 것도 아이폰으로 그려볼까요? 아이고. 밑에는 안 적어지네요. 자, 아이폰, mp3처럼 됐네요. 이런 거, 여기 화면이 액정이 있죠. 액정이고, 뭐, TV도 액정이고, 이런 거가 액정입니다. 액정은 가늘고 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압에 따라 분자 배열이 바뀐다. 고체랑 액체의 성질을 함께 가진 물질입니다.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가 뭡니까, 여러분? LCD죠. LCD. 액정에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빛이 통과하고 전압이 걸리면 빛이 차단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화면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고 LCD 이용예는 뭐 전자계산기도 있고 온도계도 있고 TV도 있고 휴대폰 정보 표시 장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액정도 있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액정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요거 알아두세요. 액정에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빛이 통과하고 전압이 걸리면 빛이 차단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화면을 표시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반도체도 있어요. 반도체는 뭐냐? 아까 나왔었죠. 규소나 저마늄에 약간의 불순물을 넣어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성질을 증가시킨 소재다. 반도체는 요 규소나 아까 나왔던 저마늄에 약간 불순물을 넣어요. 불순물을 넣어서 전자나 양공을 많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성질을 증폭시키는 건데 이 불순물을 넣음으로써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글씨가 지금 이상한데 펜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이렇게 불순물을 넣으면 왜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지 이거는 물리 원 가면 배워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너무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한번 봅시다. 이 반도체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다이오드, 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보면 다이오드는 두 종류의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 소자다. 이 반도체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전자가 많은 거고 하나는 양공이 많은 건데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 이 두 종류의 반도체를 붙인 게 바로 다이오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오드는.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교류로 주면 직류 말고 건전지 같은 교류로 주면 전류의 방향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 다이오드를 붙여줌으로써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흐르지 않고 교류처럼 교류로 전원을 공급했을 때 전류가 자꾸 바뀌잖아요, 방향이. 그거를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직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고 이게 바로 정류작용이에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면 되고 트랜지스터는 뭐냐? 반도체를 3개 붙인 거다. 3개 붙여서 증폭작용을 해요.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을 하고 스위치 작용도 한다. 증폭작용이랑 약한 신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증폭이겠죠. 그다음 스위치 작용은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도록 우리 전등 스위치 켰다 껐다 하듯이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은 전자장치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 성능이 향상되겠죠. 이 약한 신호를 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형화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한번 봅시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 발광이죠. 발광이니까 빛을 방출한다. 그 다음에 각종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에 사용이 된다. 우리 LED, 우리 교실에도 LED 쓰고 있죠. LED 등.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한번 볼게요. OLED,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광고에.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다이오드다. 자체에서 빛을 내므로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이용하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우리 플렉시블이라고 하죠. 요 같은데 아니에요. 플렉시블. 구부러진다는 거죠.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구부러지는 조명, 요거에 이용을 한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요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과나 이런 거, 전자공학 요런 거 가면 이런 거 많이 배우죠. 요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자공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이어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를 한번 볼게요. 반도체 구분, 압력 감지기. 자, 압력 변화에 따라 전기적 성질이 변하게 함으로써 요 압력을 감지하는 거죠.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니까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레이저 광원. 레이저 광원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빛이 딱 쏘이면 이게 바로 레이저 이렇게 빛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이게 뭡니까 여러분? CPU죠. CPU.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다. 반도체를 여기 CPU에 넣음으로써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반도체는 불순물을 넣음으로써 불순물 첨가해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다 했었죠. 자, 그 다음 태양전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성질. 요거를 반도체를 사용해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사용해서 태양전지에 이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데 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물질의 전기적 성질 봤으니까 자기적 성질도 봐야겠죠. 자, 자기적 성질.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질은 일단 강한 자기장 속에 놓아두며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 이게 바로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강한 자기장에 놓아둠으로써 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계속 자석의 성질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있냐?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3개 정도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 정도는 외워둡시다. 교과서 이 완자책에 나오는 거 정도는. 그 다음에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자석에 약하게 끌려오지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다. 상자성체는 자석에 이렇게 상자성체가 있으면 자석이 있죠. NS. 약하게 끌려와요. 실험을 해보면 신기하게 종이, 알루미늄, 특히 오이가 물기가 많아서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자성이 생겨요. 그래서 실험을 진짜 강한 자석, 네오디늄으로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해봅시다. 신기하게 진짜 끌려와요. 네오디늄이라는 아주 강한 자석이 있어요. 강한 자석. 이 강한 자석으로 이 상자성체, 오이나 알루미늄, 종이 이런 거를 두면 아주 약하게지만 끌려오거든요. 끌려오는데 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다. 얘를 없애버리면 자성을 유지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까 말했던 강자성체, 철은 여기에 외부 자기장을 두면 여기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을 여기에 오랫동안 놓아두면 이거를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제거해도 오랫동안 이 자석의 자성을 유지를 해요. 근데 얘는 유지를 못한다. 그거는 상자성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강자성체 이 용어를 알아둡시다. 강자성체
얘도 상자성체다. 이게 나중에 물리 원가면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자석에 밀리는 거. 자, 이제 자석을 가까이 하면 밀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반자성체다. 여러분, 이 용어는 정말 외우기 쉽죠? 반대로 가니까 반자성체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물질에는 금, 구리, 물, 초전도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한번 봐야겠죠. 초전도체가 바로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자,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란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911년에 오너스가라는 사람이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극저온에서 금속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요 하던 중에 한 4켈빈 정도에서 수은의 전기 저항이 빵이 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납이나 주석 같은 금속에서도 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 딱 특정한 온도가 되니까 액체 헬륨이 4켈빈이 됐더니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극저온에서 이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극저온을 만들어 준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 줬더니 수은의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됐다고? 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초전도 현상이고 임계온도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딱 고온도, 요 온도가 임계온도다. 그러니까 온도가 막 높아지는데 낮아진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실온 상태에서 온도를 계속 낮추는 거야. 낮추면 특정한 온도가 딱 됐을 때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됐어? 빵이 됐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무슨 현상? 초전도 현상이다. 그리고 딱 그 빵이 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바로 임계온도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초전도체의 이제 특징과 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자, 초전도체는 특징이 뭐 있었죠, 여러분? 전기 저항이 빵이 되는 게 바로 특징이었죠. 그거를 이용하면 이 특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력 손실이 없다. 여러분, 전기 저항이 빵이 되니까 이 열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럼 열 에너지가 안 나가니까 노출이 손실이 없는 거죠. 요 열 에너지로 밖으로 나가는 그냥 허비되는 열이 에너지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전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이용할 수 있나요? 뭘 만들 수 있다?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초전도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기저항이 이용이 돼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는 이 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외에 다른 이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이 중요하죠. 한번 봅시다. 세라믹을 이용한 초전도체. 아까는 이 액체 뭐를 이용했나요? 헬륨을 이용해서 수은의 온도를 맞춰줬죠. 온도 조건을. 이거는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서 이 온도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세라믹 초전도체를. 그래서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센 전류를 흘릴 수 있으므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전기 저항이 0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열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막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선이 막 다 타버리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전기 저항이 빵이 된다.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센 전류가 흘러도 괜찮은 거야. 끄떡없죠. 그러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MRI 자기 공명 장치에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초전도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여러분, 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번 들어봤나요? 자석 위에 떠 있는 거. 이 초전도체는 신기하게 자석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부성열차. 여러분, 자기부성열차가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열차가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레일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초전도체랑 자석이랑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인력을 이용해서 이 인력으로 얘를 당긴단 말이야.
땡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붕 뜨겠죠. 이 자기부상 열차가. 그렇게 이거 자기부상 열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열차를 만들어 볼게요. 열차를 이렇게 끼우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열차 있고 레일에서 이렇게 청력으로 붕 띄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열차를 쓱 밀었을 때 열차가 팡 튕겨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우린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형태로 인력을 이용해서 이 자기부상 열차를 띄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물리 1에 가면 배워요. 물리 1이 통합과학은 물리 1 내용을 조금 얕게 배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 나왔죠, 여러분? 쌤이 아까 말했던 네오디듐 자석 무슨 자석이었어? 강한 자석이었죠. 아주 강력한 자석이다. 자, 한번 볼게요.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듐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아주 강한 자석이다. 이용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이런 거에 이용이 된다. 요 하드디스크에 이 네오디듐 자석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 하드디스크 뭔지 알죠?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이거 만들 때 네오디듐 자석을 이용해서 헤드를 움직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헤드는 설명이 자꾸 잡다한 설명이 많아지는데 헤드는 하드디스크에서 헤드가 하는 역할은 요 디스크 있죠? 이 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할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자성의 방향으로 정보를 저장을 해요. 우리가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 압니까, 여러분? 0이랑 0, 이 이진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 두 개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정보를 저장하고. 그래서 요 헤드 말고 요 판때기, 요 판에 이렇게 헤드를 이용해서 자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헤드가 강하게 이렇게 자기장을 흘려줘서 방향을 만들어주면 헤드에서 그러면 이게 강자성체로 돼 있어서 이 판때기가 강자성체로 돼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만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헤드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이 헤드에 부딪히는 그 헤드 근처의 부분에 쌤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할 일은 많은데 설명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자성의 방향을 이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이 방향 자체가 정보가 되는 거죠. 이 1이랑 0으로만 정보가 되듯이 이렇게 방향으로 이 헤드에 또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여러분 방향을 이렇게 걸어주면 얘도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강자성체니까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정보 처리를 하는 거죠. 정보 저장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물리를 알면 이런 하드디스크의 원리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이거는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한번 볼게요. 물리에서도. 나노 단위 수준으로 원자 결합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킨 신소재다. 여러분 그래핀 한번 들어봤나요?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은 뭐냐? 탄소 원자를 육각형 벌집 모양. 자, 여기 육각형이죠. 벌집 모양으로 연결해서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하고 투명하며 전기 전도성이 좋다. 단단하면서도 잘 휘어진다. 그래핀.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걸 만듭니다. 의복형 컴퓨터. 잘 휘어지니까 의복형으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죠. 입는 컴퓨터죠. 그 다음에 야간 투시용 콘텐츠 렌즈, 차세대 반도체 소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 단점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비싸겠죠, 여러분? 그리고 제품의 수송과 저장이 어렵다.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는 반도체보다는 전기적 성질 변화시키는 게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는 그래핀을 원통 모양,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감은 거예요. 그래핀을 그대로 감은 거죠. 이렇게 말려있는 구조다.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다. 똑같겠죠? 그냥 만 것뿐이니까.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좋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는 강도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첨단 현미경에 탐침, 나노핀셋, 금속이나 세라믹을 섞어서 강도가 높게 만들어서 요 복합 재료 등에 사용이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체 모방 한번 볼게요. 생체 모방,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 특성을 모방해서 따라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연은 되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들이. 그래서 그거를 모방을 해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한번 봅시다.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 관찰력도 좋아야겠죠. 관찰력. 한번 볼게요. 자,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도마뱀의 발바닥에는 미세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섬유. 나무의 벽에 잘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개코 테이프, 의료용 배치, 수직벽을 오르는 로봇 등 잘 붙어 있어야 되는 소재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홍합 보면 접착 단백질을 분비해서 젖은 표면에도 잘 붙어있고 강한 파도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홍합 진짜 잘 붙어있죠? 홍합 보면 채집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거가 원리가 접착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화학적으로 그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이렇게 접착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미줄 한번 볼게요. 거미줄은 매우 가늘지만 강철보다 강하다. 신축성도 뛰어나다. 여러분 거미줄 하나는 물론 약하죠. 근데 여러 개를 막 뭉치면 강철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더 강한 강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신축성도 쫑쫑쫑쫑하고 좋고, 그래서 인공힘줄, 공합사, 방탄복, 낙하상 등 이런 거에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연잎 표면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 또 돌기가 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형태 때문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요 구조를 이용해서 비에 젖지 않는 섬유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상어 비늘 한번 볼게요. 상어 피부에는 수많은 돌기들이 있다. 돌기들이 있어서 물과의 저항력을 줄인다. 요 전신 수영복도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서 전신 수영복도 이렇게 돌기가 있는 구조로 모방을 해서 이 물의 저항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독고마리의 열매. 갈고리 구조를 가진 식물의 열매가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잘 달라붙는다. 여러분, 독고마리 열매 아나요? 쌤도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왜 갈고리 구조로 돼 있어서, 도깨비풀인가요? 그게? 도깨비풀. 갈고리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의 옷에 달라붙어서 번식을 하죠. 막 이동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갈고리 구조가 돼 있어서 옷이나 동물에 잘 달라붙는 말이야. 그거를 이용해서 벨크로 테이프를 만든 거죠. 이 벨크로도 이렇게 보들보들한 부분이고 거칠거칠한 부분 있죠. 거칠거칠한 부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도록 이렇게 이 갈고리가 부드러운 섬유에 붙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신소재를 만들면 자연을 그대로 모방해서 좋은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6개 알아두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30분 남았죠. 30분 지났죠. 이제 문제를 빨리 풀고 끝냅시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 그림가에서 라는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장치이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성질을 이용한 거 뭐였나요, 여러분? 아까 나왔죠? 기억나나요? 라죠, 라. 태양 정지의 가로등. 이 빛을 받아서 태양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답이 되겠다. 맞나요? 자, 압력 감지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해서 압력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거였죠. 전기 저항 변하는 성질을 이용했죠, 반도체에.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라는 뭡니까? 레이저 광원. 레이저 광원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거죠. 전류 흐르면 빛 방출. 그래서 레이저를 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다는 뭡니까? 중앙처리장치 CPU죠. 이거는 전기전도성을 크게 만드는 거죠. 전기인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을 높인다. 이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이 큰 성질을 이용해서 이 CPU 요거를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초전도체가 사용되는 분야가 아닌 것은 여러분 초전도체 사용되는 분야가 아닌 게 뭔가요? 하드디스크죠. 초전도 도선 여기 초전도체 넣어서 아까 했었고 기억나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앞에 다시 펼쳐보세요. 자 앞에 몇 쪽이었나요? 몇 쪽이냐? 이거 몇 쪽이지? 89쪽에 있었죠. 89페이지에 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 전기 저항이 초전도체 빨리 해야 되는데 전기 저항 빵 마음이 급해요. 전기 저항이 빵이 되는 성질. 그래서 열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전력 손실이 안 난단 말이야. 손실 없다. 그래서 요 초전도 도선 케이블을 만들었죠.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MRI 기억나죠? 센 전류를 흘려보내도 안 타니까 센 전류를 흘려보내서 강한 자기장 만들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RI에 이용된다 했었죠. 여러분 M에서 M 자체가 자기죠. 자기 공명장치.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인공핵융합 장치 요거는 안 나왔는데 89쪽에 옆불떼기에 보면 있죠. 초전도체 이용 요 인공핵융합 장치에도 초전도체를 이용한다. 알아둡시다. 초전도체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도 마찬가지죠.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자석 위에 붕 띄우는 거 이용했죠. 자기부상열차를 이렇게 만든다. 근데 이 하드디스크는 뭐였습니까? 네오디듐 자석이었죠. 초전도체가 아니라 네오디듐이 아니라 뮴이네요. 뮴 자석이다. 자석을 이용해서 강한 자기장, 강한 자석이죠. 강한 자석을 네오디듐 자석 요걸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다.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 그림은 어떤 물질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방금 나왔죠.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석 위에 떠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무슨 현상? 여러분 아까 방금 말했죠? 네오디듐이네. 초전도체 맞죠? 이거 초전도체다. 초전도체 여기는 자석이고 무슨 효과? 마이스너 효과. 자,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자, 뭡니까 여러분? 기억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물질의 전기 저항은 빵이 된다. 맞죠? 맞죠.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이 전기정이 빵이 되고 그 온도가 낮아져서 전기정이 빵이 되게 하는 시점에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한다 했었죠. 임계온도까지 알아둡시다 여러분. 하나 적어두고 초전도체 임계온도.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붕 띄어져 있는 상태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물질의 전기저항이 빵이 되고 다음 니은 강한 자석, 자기부상 열차 등에 이용된다. 맞습니까? 강한 전자석,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된다고 아까 방금 했죠? 그래서 맞고 이 똑같은 말이죠. 강한 전자석이 바로 자기부상 열차죠. 자기부상 열차에 강한 자석을 이용해서 붕 띄운다 했으니까. 다음 디귿 실온에서 시간이 지나도 자석 위에 떠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실온에서는 아니다. 아까 극저온에서 말했었죠. 극저온. 예, 극저온이랑 실온 구분할 때 반도체이긴 했는데 이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초전도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자석 위에 떠 있으므로 지금 마이스너 효과가 생긴 거고, 물질은 초전도체고 전기저항이 0이죠. 그래서 이거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실온에서 시간이 지나도 자석 위에 떠 있다. 이거는 아니다. 자, 그래서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10번. 나노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1나노미터는 10-9승을 나타낸다. 이거는 아까 나오진 않았는데 이 나노를 9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외우기 어려우면. 9이죠, 여러분. 9이 n이잖아. 그래서 같은 철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n은 나노 n이지만 9, 9이랑 엮어서 외웁시다.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나노기술은 원자 분자 크기의 수준으로 작은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 조립, 제어하는 기술이다. 맞죠? 나노기술 맞고. 그 다음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소재다. 맞죠? 아까 했었죠? 그래핀이랑 나노튜브. 그래핀은 둥근 개만개, 나노튜브다 했었다. 그럼 답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자, 12번에 탄소로 이루어진 나노 물질의 구조. 아까 말했죠? 탄소 나노튜브다. 탄소 나노튜브. 발음이 어렵네요. 자, 이거 탄소 나노튜브, 기억 바로 나왔네요. 맞고. 그 다음에 구리보다 열과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아까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다 했죠?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자기부상 열차나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에 이용된다. 여러분 이거 뭐였나요? 초전도체였죠? 이거는 초전도체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빵이 돼서 전력 손실이 안 난다. 자기부상 열차에도 사용되는 거는 초전도체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어디에 사용된다 했었나요? 첨단 현미경, 탐침이나 나노 핀셋에 사용됐었죠. 핀셋에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럼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모방한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짝지은 거, 옳지 않은 것. 자, 개코 테이프. 여러분, 아까 테이프 도마뱀 붙이 발바닥 잘 붙는 성질 이용해서 만들었다 했죠. 그 다음에 비에 젖지 않는 섬유. 연잎의 표면이었죠. 아까 돌기를 막 만들어서 비에 젖지 않는 섬유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접착 테이프. 홍합의 접착 단백질. 요 구조 화학적으로 이용해서 요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벨크로 테이프. 아까 독고마리 열매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만들어서 벨크로 테이프를 구조를 만들었다 했고, 그 다음 방탄복이 상어 비닐이었나요, 여러분? 상어는 물에서 헤엄치는 아이죠. 그러면 물의 저항을 덜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서 뭘 만들었다? 수영복을 만들었죠. 수용복. 수영복을 만들었다. 그래서 수영복, 전신 수영복을 만든 걸로 알아두고, 방탄복은 여러분 뭐를 이용했죠? 잘 찔겨야 되죠? 강도도 높고 신축성도 좋아야 되죠? 신축성 높은 거. 뭐였다 아까? 거미줄이었죠. 거미줄을 모방한 거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40분 겨우 마쳤네요.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력업 문제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